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한국무용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아 뉴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 프로그램 시작 전에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뭐 그 얘기 한마디 했다가 지금 뭐랄까요 놀림을 당하고 있달까요? 아니,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의 한국무용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해외에서 시청하고 계신 동포 여러분께 이거 살풀이요? 살풀이? 너무 어릴 때 한 거라 가지고 살풀이 빨리 한번 보여주시죠. 부끄럽습니다. 살풀이. 이렇게 부끄러워하네요. 네, 부끄러움이 많은 여자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신 보여드렸으니까요. 예. 한국무용 하셨나 봐요. 아니 저는 술을 먹고 이렇게 춤을 추죠. 알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청취율 조사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죠? 22일까지 2가 두 번 들어가는 22일까지 청취율 조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김영민 아나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조사가 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걸려오면 이 통화를 통해서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취율 조사 전화 꼭 받으셔서 저희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들어가는데 너무나 큰 도움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는 또 저희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응원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인 샵 0945번으로 청취 인증 문자, 다양한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02로 시작하는 2000번대로 시작하는 번호 꼭 받아주시고요. 저희 해외 동포 또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함께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읽어드리고요. 오늘 실시간에 대한님께서 활기찬 하루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이광수님 아주 좋아요. 또 말가님이 오늘 배 변호사님 발랄하시군요. 같이 기분 좋아져요. 대한님께서 얼쑤 그다음에 리에스님께서 젊음이 좋다 이렇게 해주신데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김영민 아나운서 얼쑤 이거 왜? 드디어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뜨거운 이슈 풀어볼까요? 네네. 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김 여사가 가방 반환을 지시했었다는데 왜 이제서야 이게 나온 거죠? 네, 검찰이 대통령실의 유모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유 행정관이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대통령실에 채용이 돼서 김 여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관련한 지시를 받았지만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이 가방이 반환이 되지 않은 경위 그리고 이후의 보관 경로까지 살펴보고 실제로 이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깜빡깜빡이는 기억력 어쩔 거야. 네. 깜빡이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검찰이 명품백 실물 확보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 안에 가방의 실물을 확보하기 위한 조율에 김 여사 측과 나설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서 이 명품백 제출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이 명품백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궁금해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앞서서 국회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명품 가방을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어차피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깜빡깜빡 하지 말라 이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인데요. 오늘 또 토론회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전당대회 소식이 점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당 안쪽으로 보면 분당대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있어요. 특히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을 두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뭔가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와서 계속해서 뉴스가 논란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충남 천안에서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충청권 합동연설회를 가졌는데요. 이때도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최근에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 조성팀이 있었고 심지어 댓글팀까지 있었다는 폭로와 보도가 있다. 네. 이게 실제로 존재하면 중대 범죄 행위고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면 된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앞서서 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관련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네. 내가 한동훈 후보 여론 조성팀에서 활동을 했고 사실 무근이면 고소하라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어서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아, 여론 조성팀이 따로 있고 댓글팀이 따로 있다. 지금 이런 얘기네요.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서 수사 촉구를 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번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은 특검법에 포함시켜서라도 이 관련해서 범죄를 밝혀내야 한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또 같은 당의 양문석 의원도 이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24개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들 계정이 작성한 댓글 6만여 개를 분석을 했더니 오탈자까지 동일한 댓글이 500개가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댓글을 단 거는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돈을 주고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팀을 고용한 적 전혀 없다. 자기들 같은 줄 아는가 보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국민의힘이 어제 천안에서 합동연설회를 했다고 했죠? 근데 네. 지지자들끼리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끼리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는데 네. 이게 한동훈 후보 정견 발표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 연설이 시작되자 일부 참석자들이 배신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감정이 격해져서 한 참석자가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했는데 네.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도 마이크를 들고 외칩니다.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건 좋은데 다른 분 의견은 묵살하지 말아달라. 네. 폭행하지 말아달라. 진정하자. 국민의힘의 정치가 이 정도 수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래요. 아, 80년대 강목전대 지금 2024년에 의자전대가 됩니까?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으로 시작해서 한동훈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협박글이 올라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이라는 곳에 한동훈 칼 들고 간다 뭐 이런 제목의 네.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얌전히 있어라, 조심해라.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충격적인 이 내용에 지금 경찰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신고를 접수한 건 충북경찰청인데 한동훈 후보 주소지로 사건을 통보했고 경찰이 또 한 후보 자택 인근에 보호 조치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진짜 정치인들을 향해 가지고 너무 극해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의 총격 사건, 또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인들. 테러가 많았죠. 그러니까요. 네.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싶은데 이 극단의 정치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저 총선 백서, 총선을 잘했냐 못했냐,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적은 백서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 발간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발간 시기를 두고 말이 많았잖아요.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이 총선 백서는 7.23 전당대회 이후에 발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전대 이전에 발간이 되면 총선 참패 책임론을 두고 또 공방이 이어질 수가 있고 네. 이게 더 나아가서는 불필요한 논란으로까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대 이후에 발간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비대위에서는 이걸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이 특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대위는 그냥 의견만 모았다고 하고요. 야. 근데 비대위 차원에서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특위에서도 이 비대위 의견을 존중해서 전대 이후로 총선 백서 발간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이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당권 주자들은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총선 책임론을 들고 일어났던 그렇죠. 예.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을 했고요. 나경원 후보가 이제 합동연설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백서를 진작 발간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너무 늦었다. 출마 자체가 총선 패배 책임을 부정한 거다. 예.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원희룡 후보도 이 총선 책임과 평가의 1호 대상자인 당시 당대표가 바로 출마해서 이 백서의 유불리를 말하는 건 블랙 코미디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윤상현 후보도 전대 이후에 발간한다는 것도 줄세우기다, 줄서기 행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한동훈 후보는 이 백서가 전대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거다라고 또 완전히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네요. 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입장이 비슷하네요. 이게 말이 백서지 사실은 오답 노트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시험이 끝나면 오답 노트 언제 만들죠?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 그렇죠. 잘 안 만들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전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건데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2개 법원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어요. 이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서울과 수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걸 지금 하나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결정을 한 건데요. 네. 이 대북 송금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어.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는 신청이라서 이 대표는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네. 동시에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 지금도 사실 재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서초동 수원을 오가면서 일주일에 뭐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까지도 출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또 연임을 해서 당대표를 할 수도 있고 더 그렇죠. 나아가서는 대권 주자로까지도 떠오르고 있는데 예.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더더욱 커지면 이 대표의 정치적인 일정에도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일반인은요 재판 한 번 받는 것도 참 마음적으로 마상이라고 하죠. 힘든데 그렇군요. 예, 이게 지금 최소 일주일에 2번, 4회까지 이렇게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원지법에 있는 거를 서울에서 재판이 많으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한꺼번에 해달라 이런 토지 관할 병합 심리 신청을 한 건데 이걸 대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대법원이 왜 이 병합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죠? 그 이유를 저도 알고 싶었는데 그래요? 대법원에서 이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네. 재판 관할은 이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 혹은 피고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예. 또 이 전 대표 자택은 인천이기 예.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심리 허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입장을 냈는데요. 예. 앞서 검찰은 이 병합심리 신청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원래 이게 재판을 받을 때요. 우리 계약서들 많이 쓰실 텐데 계약서 특약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분쟁이 있을 때는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이거는 이제 형사재판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은 서울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 뭐 춘천 가서 하면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토지 관할이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발생지에서 하게 되는데 수원에서 한 것을 서울로 가면 또 수원에 있는 판사가 그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통상 안 받아줘요. 그렇군요. 일하는 거 귀찮지 않습니까? 여기 법조계를 네. 대변할 수 있는 또 누군가가 있으니까 편하네요. 네, 참 제가 또 듣기도. 사법고시 변호사 아닙니까? 그럼요. 네, 사법고시 출신 배승희 변호사였습니다. 예, 오늘 이 사건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역시 우리 한풀이 한번 해주시고 살풀이라니까요. 살풀이군요. 살풀이 한번 해주시고 가시죠. 네. 여러분. 아이고, 예. 해외 동포 여러분 보고 계시죠?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청취율 조사 우리 살풀이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살풀이 말고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살풀이하면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